네,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차장님, 오늘 특징주 쭉 보셨죠? 예, 공통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살펴주세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예. 물론 이제 최근에 뉴스 나오는 종목들도 뭐 관심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즘에 그 대형주들도 워낙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예.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보면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좀 약간 주가가 좀 가지를 못하는,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징주들이 뭐 여러 뭐 이벤트들은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또 오늘도 주가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. 역시 좀 큰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악재는 원래 민감했고 좋은 소식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약간 네.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형주 관심 많으시죠?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세 가지 픽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뭘 봐야 될까요? 네, 역시 뭐 예.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상담을 많이 가장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SK SK하이닉스입니다. 뭐 얘기를 네.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네, 한데 네. 뭐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네. 어제 좀 호재 아닌가 싶어서 주가가 9만 원까지 어제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제 어제 오늘 또 결국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하이닉스도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예. 많이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리포트도 나와 있고 뉴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.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그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 보면 삼성과 뭐 D램 쪽은 사실 3사잖아요. 삼성, 하이닉스, 마이크론. 그렇죠. 이 예. 과점 체제인데 낸드 쪽은 다르거든. 낸드는 한 6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삼성이 1등이고 2등이 이제 키옥시아, 예전에 도시바라고 불리는 기업이고 예. 이 하이닉스가 의외로 좀 뒤쳐져 있습니다.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인텔의 이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예. 이제 업계 2위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. 예, 점유율이. 사업 비중이 기형적이었는데 이걸 네. 좀 안정적인 포트로 바꾸겠다라는 의지인 거죠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예. 그 비용이 한 10조 원 정도가 이제 넘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최대라면서요? 국내. 그러니까 예. 이게 원래 4조에서 그 기사 찾아보니까 4조 원에서 7조 원 딜이었대요. 원래는요? 예, 원래 이제 근데 왜 그 이렇게- 얘기가 와갔던 게. 예. 근데 10조 원 그리고 공장도 되게 오래된 공장이에요. 또 중국에 위치해.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이걸 비싸게 사야 되나 이럴 줄 뭐 의문보를 좀 표시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술입니다. 이 인텔의 기술을 좀 높게 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모바일 디램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긴 하지만 낸드 쪽에서 기업형이 굉장히 기술력이 떨어져요. 예, 예. 그리고 사실 삼성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점프를 하려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. 흡수하는 게 제일 빠르죠. 그래서 지금 기술 네. 개발을 해도 삼성은 더 멀리 달아날 거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기술 아예 흡수해 버리겠다. 이런 이제 그 의견으로 이제 결국 M&A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라도 해서 추격을 하고 그 기술력을 얻으면 네.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들어가는 SSD라고 하잖아요. 이 시장에서 삼성과 나중에 좀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구도가 좀 갖춰지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부족한 면,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더 잘하는 것보다 네. 지금 자기가 없는 거를 어쨌든 이제 가져온 거죠. 그래서 좀 돈을 토큰 더 드리- 투자를. 예. 근데 이제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. 그리고 자금 조달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. 네. 이게 내년에 8조 원 조달해야 되고 2025년도에 추가로 2조 원을 더 조달해야 그렇더라고요. 되는데 8조 원 조달 이것도 유상자 하는 거 아닌가? 아. 왜냐하면 요즘에 대형 회사들이 자꾸 주주분들 좀 뒤통수를 쳐요.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제 주가 하락이죠 또. 예. 그러니까 그런 공식상. 거에 대한 좀 사람들의 그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아, 하이닉스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막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1년에 버는 돈도 이렇게 추정해 보면 8조 원 조달하는 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충분히 다행이네요. 지금 예. 물론 부채를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조 원 가까이 돼요. 그래서 돈은 충분히 있고 물론 부채는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 1년에 또 몇 조씩 벌잖아요. 네. 그리고 내년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차입을 하면 되는데 워낙 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빌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한 회사가 어쨌든 없어집니다. 예. 그럼 하나가 없어지면 5개가 남게 되고 네.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2등으로 올라서게 되고 그럼 뭔가 이제 그 압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딜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웃고 있는 회사는 손안대고 코푼 삼성전자예요. 아, 왜일까요? 왜냐면 경쟁사 없어졌잖아요. 아,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예. 산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알아서 없애줘 버린 거예요. 운도 따라주네요. 예,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좀 단단한 건데 아. 그래서 삼성, 하이닉스 어쨌든 양측에 저는 모두 다 좀 좋은 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뭐 뉴스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분명히 D램 쪽 내년에 좋아지고요.
낸드 쪽의 경쟁력도 당연히 앞으로 강화되니까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 저는 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계속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뭐 증권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인수 가격 때문에 문제를 거는 거지. 네. 사실상 이걸 인수한 것에 대한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거의 네. 없잖아요. 아니, 이 세상에 예. 공짜는 없어요. 그 기술을 그러니까요. 가져와야 되니까 네, 네. 그거에 대한 딜이 좀 비쌀 수는 있지만 네. 뭐 아니면 M&A 자체가 성립을 안 했겠죠. 그래서 저는 좀 뭐 충분히 타당한 딜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각난 퍼즐이 이제 잘 맞춰주면 완성되겠죠. 네.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. SK 하이닉스 또 긍정적인 뷰를 전해주셨습니다. 네,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, 네, 두 번째는 이제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요. 우리 그 이제 보면 언택트 3인방, 네. 카카오, 네이버, NC. 근데 그 중에 제일 못난이가 사실 NC였어요 그동안.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네. 이제 NC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데 NC소프트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이제 톤을 다운 시켰어요.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을 대부분 2천억 이하로 좀 썼거든요.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갑자기 2,200억을 제시한 거예요. 상회할 거다. 예,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월등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뭐를 좋게 그러니까, 봤을까요? 네. 그러니까 뭐 추정을 했겠죠. 그러니까 네. 생각보다 지금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투톱인데 리니지 M은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, 여전히. 근데 네. 리니지 2M이 시장 기대보다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톤을 다운시켰는데 그것도 예상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실적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게임에서는 신작 게임이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신작 게임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원래 올해 그 겨울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. 12월에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재택근무 우리 한국에서 지금 8월 달에 워낙 그 이게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이 네, 불거지다 보니까 재확산돼서, 예. 예, 재택근무를 하면서 개발이 지연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게임 회사들 보실 때 그 이 개발상에서 뭔가 게임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되면 그건 큰 악재입니다. 게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딜레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.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거에 되게 민감하게 사실 주가 반응을 했어요 그때. 그래서 이 75만 원까지 빠졌던 거거든요. 근데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군요. 오히려 그거는 왜냐면 이거는 게임이라는 건 어쨌든 언젠간 출시는 하거든요. 네.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내년 아마 1분기로 연기된 것 같긴 한데 결국엔 다가오는 또 미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NC소프트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.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또 거기다 가격까지 많이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언택트 3인방 중에서는 저는 좀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오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좀 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런 배경에 의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이신지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. 이게 사실 네. 그 NC소프트의 게임이 국내에서만 사실 거의 인기가 있고 인지도는 있죠 리니지가. 근데 네. 아시아권에서 확장하기가 쉽진 않은 게 대만 정도에서는 지금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. 대만에 네. 아마 또 출시되고 일본에도 출시가 되는데 시장이 한국보다는 어쨌든 리니지 M의 매출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인데 중국을 열어야 되는데 중국을 열 수가 없어요. 지금 판호가 지금 이게 안 나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판호 승인 받은 한국 회사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은 아직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또 국내에 출시되는데 여기 국내 모멘텀 위주로 좀 계속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신작 게임 국내 모멘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네. 있어서 그런 데에서 반등 탄력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주셨습니다. NC소프트 두 번째 특징주였고요. 차장님, 세 번째 특징주는 뭘까요? 네, 저도 진짜 오랜만에 좀 보는 종목인데 영업무역입니다. 저도. 영업무역, 예, 이게 예. 의류 OEM 회사잖아요. 추워서 이제 슬슬 나오는 거. 패딩 그 노스페이스 네.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로 유명하죠. 예, 예, 그래서 예. 한참 뭐 예전에 주가도 잘 갔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터지고 이 회사들이 이제 보통 OEM 회사들이 한세 시럽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.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.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셨겠지만 3분기 들어서 나이키의 실적이 갑자기 좀 잘 나오기 시작하고 맞습니다. 예. 미국의 의류 회사들 주가가 진짜
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업태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그리고 결국에 이 영업무역이 납품하는 납품처가 대부분 뭐 노스페이스라든가 네.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의류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. 또 대표적인 게 룰루레몬 아시죠? 네, 요가복. 요가복. 굉장히 비싼 근데 그거를 다른 영업무역이 네. 만들어주거든요, 아, 사실. 예, 예, 근데 예, 매출 비중이 아직은 높진 않지만 조만간 한 10%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룰루레몬 효과도 좀 발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가 확장이 되면서 이 의류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웃도어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요가복이나 네. 이런 매출액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업무역이 그쪽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스캇이라고 아마 또 올해 그 여름인가요? 그때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전거 매출이 막 급증한다. 아, 이 코로나 그때, 때문에 예, 자전거 맞습니다. 타시는 분들이 예, 많아졌다. 예, 예.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해외여행 이런 거 못 가니까 국내에서 가장 또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전거 타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꼭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도 자전거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 들어간 이제 브랜드 하나가 있으면 스캇 브랜드를 또 갖고 있는데 네. 실제로 매출액이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300억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00억이 나왔어요. 아, 그러니까 하반기는 1년치가 다 있네요. 예.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그동안 눌려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면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좀 시장의 색깔이 최근에 너무 막 성장주에만 쏠렸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은행주도 갑자기 한 번씩 가고 네. 이렇게 소외받던 컨택트형 기업들이 좀 움직여요. 근데 그 안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좋은데 영업무역이 그런 좀 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무역도 지금 시장 색깔과 딱 맞는 기업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에슬레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의류 네. 트렌드라고 하는데 꾸안꾸 아세요? 꾸안꾸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꾸미는데 꾸미지 않는 듯인데 아. 그런 요가복을 요즘에는 그거 입고 미팅도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네. 드는데 남성들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시대적 트렌드 예, 그런 부분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주 쏠리면서 약간 좀 풀어지면서 네. 이런 종목들도 계절성 타고 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영업무역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시장의 이슈 재밌으시죠? 이런 쪽으로 좀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오늘 시장 분석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어팀의 염승환 차장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